안녕하세요, 힐링수영입니다. 자영을 하면서 머리의 위치는 상당히 중요한데요, 우리 몸에서 머리가 가장 무겁기 때문에 어떤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 자영을 쉽게 하느냐, 물만 먹고 포기 선언을 해야 하느냐 결정되는데요, 때로는 무호흡 자영을 통해 나의 몸이 수평 상태가 유지되는지 확인하는 절차도 중요합니다. 머리를 숙이면 신체 정렬이 수평에 가깝게 만들어지며 다리를 강하게 차지 않아도 물의 저항을 줄이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물고기처럼 물속에서 숨 쉴 수 있는 아가미가 없기 때문에 물 밖으로 어쩔 수 없이 공기를 먹으러 나와야 합니다. 머리가 물 밖으로 나오는 순간 우리의 다리는 가라앉기 시작하며 코와 입에 물이 들어오기 시작하는데요. 누군가는 파할 때 짧게 뱉고 마시라고, 또 누군가는 파할 때 길게 뱉고 마시랍니다. 그런데 이게 정답이 없습니다. 물속에서 코로 공기를 뱉는 모습이고, 파는 물 밖에서 입 벌리고 공기 뱉는 모습이죠. 그리고 파가 끝나는 동시 흡 하고 공기를 먹은 뒤 다시 물속에 들어가 하고 코로 공기를 뱉어야 합니다. 그런데 하는 과정에서 코에 물이 자꾸 들어와요. 물 밖에 머리가 나오는 순간 입만 벌리면 목구멍에 물이 들어와요. 하시는 분들은 길게도 뱉어보고 짧게도 뱉어보고 무수히 많은 실험을 거쳐 자기 것으로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 길게 뱉냐 짧게 뱉냐에 명확한 기준이 없고 본인의 체력 여부에 따라 방법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한평생 물 밖에서 생활을 하며 공기를 내뱉고 마시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물이라는 특수한 상황을 만났을 때 고전하는 것이 어쩌보면 당연한 것입니다. 거기에다 물에 대한 트라우마와 공포심까지 있으면 쌤이 뭐라 하는지 뇌에서 이해가 안 됩니다. 나는 나름 물속에서 하고 코로 공기를 뱉고 있다 생각했지만 제3자가 봤을 때는 코가 아닌 입에서 보글보글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절대로 창피를 주거나 무안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물에 대한 공포심을 갖고 있는 환자라 생각하여 일반 인간은 방법을 다르게 해야 되겠죠. 인생 7년을 살면서 처음으로 수영을 배우는 아이들인데요, 다행스럽게 물이 두렵지 않아 수영을 하나의 놀이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비록 발차기 힘이 부족하여 하체가 가라앉고 있지만 물속에서 코로 공기를 하고 상당히 길게 뱉고 있는 모습인데요, 아이에게 너 코로 하는 시간이 너무 길어 이런 말이 어울릴까요? 아닙니다. 내뱉고 마시는 요령만 알려주고 스스로 자신만의 스타일을 만들어야 되겠죠. 물속에서 공기를 많이 뱉은 만큼 머리가 올랐을 때 더 많은 공기를 섭취하여 물속에 들어갈 수 있는 장점은 있습니다. 이 친구는 파할 때 꽤나 머리가 물 밖으로 나오는 시간이 길었지만 기가 막힌 타이밍에 얼른 입을 다물고 다시 물속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어째서 어른들도 하기 힘들어하는 내뱉고 마시는 방법을 이런 쪼맨한 아이들이 습득할 수 있었을까요? 물을 대하는 마인드입니다. 수영장에 들어오는 순간 지그집 안방처럼 놀이터나 다름이 없는데요. 이미 준비운동할 때부터 물에 들어가고 싶어 온갖 오두방정을 떨고 있습니다. 다리를 물속에 넣어보기도 하고 쌤이 안 볼 때는 물에 들어갔다가 나오기도 합니다. 그만큼 수영을 힘들고 어려운 대상이 아닌 놀이의 대상으로 인식하여 수영장 가는 것을 즐겁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수영을 잘하는 사람들에게 물속에서 내뱉고 마시는 게 어렵지 않냐라고 물어보면 평소 밥 먹으면서 텔레비전을 볼 수 있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물에 대한 안 좋은 기억이 있는 분들에게는 물에 들어가는 순간 그 두려움이 이미 뇌를 지배하여 몸이 상당히 경직되어 있는데요, 뇌에서 이렇게 작동해라고 신호를 줘도 할 때 코가 아닌 입으로 공기를 뱉으려고 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많은 수영쌤들이 길게도 뱉어보세요, 짧게도 뱉어보세요 라는 다양한 방법을 제시해보는 것이죠. 여러가지 시도를 해보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물속에서 숨을 쉴 수가 없기 때문에 적절한 공기를 뱉어서 머리가 물 밖에 나오는 순간 더 좋은 공기를 먹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한 달이 지나도 물속에서 코로 공기를 못 뱉겠다 하시는 분들은 과감히 숨을 참는 것도 추천합니다. 물속에서 숨을 참은 채 수영도 가능하고 운동도 됩니다. 향후 내가 불편해서 공기를 뱉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면 그때 시도해도
되겠죠? 그렇게 시간이 흘러 호흡을 할 수 있는 여유가 생겨 있는데요. 이때부터는 머리 때문에 고민이 많아집니다. 머리만 들면 다리가 자꾸 가라앉으려고 하니 속도는 점점 느려지고 미칠 지경입니다. 고비가 찾아와요.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머리를 수면에 가깝게 낮게 들면 된다는 말이죠. 그러나 머리를 낮게 들 경우 그만큼 얼굴이 물과 가까운 위치에 있어 코와 입안에 물이 쉽게 들어가 콜록콜록 김침 가능성을 유발합니다. 이때부터는 나의 발차기 능력, 저항을 줄이는 클라이딩, 머리, 시선 등 기본기가 바탕이 잘 되어 있어야 매끄러운 자유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초급반 현들 대상으로 피드백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머리를 낮게 들어라. 팔의 스트로크 길게 뻗으면서 멀리 있는 물을 힘있게 갖고 오는 모습이 보기 좋습니다. 파 정도는 본능적으로 깨우치는 1번 회원님. 그러나 머리 시선의 위치가 뒤를 향하고 있습니다. 머리의 위치가 뒤를 향하는 것은 사실 효율적이지 못하는데요. 머리가 물 밖에 나왔을 때 파하고 짧게도 길게도 해보라고 앞서 이야기했습니다. 여러가지 시도하는 문제는 나의 호흡이 제대로 안 될 때 하는 소리입니다. 지금처럼 호흡에 문제가 없다면 짧게 파하고 빠르게 머리를 물속에 넣는 것이 포인트이죠. 우리의 머리가 물 밖에 나오는 시간이 길수록 손해입니다. 선수들은 머리가 물 밖에 나오는 시간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 머리를 반만 나오게 만들어서 호흡을 하고 있습니다. 고수의 영역. 호흡에 일가견이 있고 도가 텄다면 수경이 반만 물 밖에 나와서도 호흡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머리가 나온 만큼 다리가 가라앉기 때문이죠. 그러나 특수한 경우도 존재하는데요. 대한민국 국가대표 황선우 선수는 로핑이라는 기술을 활용하는데 비교적 머리를 많이 들어 위에서 아래로 내려 꽂는 스트로크를 많이 시도합니다. 그런 유형의 선수는 발차기 능력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가능한 방법입니다. 일반인 기준에서는 일단 정석으로 하는 게 가장 좋겠죠. 둘째, 잔발차기를 지향하자. 2번 현님, 해병대 입대까지 일주일 전 몇 기야? 역시 20대 초반의 근력이 장난 아닙니다. 그러나 다리에 벌어진가 잔발차기가 다소 아쉬운데요. 이번 현님은 부족한 발차기를 팔로 커버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다리 사이에 공간이 벌어지면서 저항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서도 아주 짧게 잔발차기를 하다 보니 힘은 힘대로 쓰고 추진력은 부족해집니다. 다리를 지금보다 더 깊이 있게 차면서 발등의 임팩트를 높여보세요. 발을 무작정 빨리 차는 것은 비효율적인 자세. 왜냐하면 수영을 하면서 다리가 가장 빠르게 피로해지거든요. 일명 살랑살랑킥. 다리의 힘을 크게 들이지 않으면서도 발등에 정확한 임팩트를 주는 것이 포인트. 다리가 물속에 들어가는 위치를 보니 수면에서 약 30cm 아래까지 들어가는 모습입니다. 급하게 차지 않고 살랑살랑 킥을 해주니 몸은 수평상태를 유지하며 저항을 최소화하는 효과를 보게 됩니다. 셋째, 호흡을 내뱉고 마셔주자. 앞서 서론에서 이야기했던 내용이 3번 현인과 비슷한데요. 제자리에서 물속에 들어가 음파는 잘 되는데 유독 팔과 다리를 함께 사용할 때 그 기능이 제대로 안 된다는 이 말씀. 우리는 다들 비슷합니다. 무엇인가 한 가지만 시도할 때는 성공하는데 두세 가지를 함께 하려면 그 기능을 상실한다는 것 말이죠. 너무 실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똑같이 시작해도 학습 속도는 같을 수는 없는 법이지만 나만 뒤처진다는 압박감이 오히려 자세를 어렵게 만들고 있는 것이죠. 만약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도 괜찮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도 지난주에 배웠던 학습 속도보다는 분명 빨라집니다. 한번 배웠던 경험이 몸에서 기억을 나게 해주거든요. 지금은 비록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지 모르지만 훗날 지금을 생각해보면 이 역경이 분명 도움이 될 것입니다. 수많은 역경과 어려움을 넘을 때마다 우리의 DNA는 또다시 이것을 이겨낼 수 있다라는 마인드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 수영장뿐만 아니라 사회생활에서도 전이가 되어 좋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겠죠.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